네, 안녕하세요. 롱파일러입니다. 제가 새로운 영상 시리즈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원래는 이 영상 시리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좀 도움이 될 만한 책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MPL 관련 서적은 없다. 시중에 없고, 물론 좋은 책들도 많아요. MPL 관련된 좋은 책들도 많은데 좀 제가 소개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MPL 서적은 아직은 좀 블루오션이다. 경매 관련 서적은 참 많잖아요. 근데 MPL 관련 서적은 아직 블루오션이다 보니까 그렇게 양질의 도서가 많지 않고, 그럼 제가 요즘 이렇게 잘 때도 끼고 자는 책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이죠. 요즘 왜 다시 끼고 다니면서 다시 보냐면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그 중에 또 새로운 버전을 이렇게 다시 왜 보냐면,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연성의, 그러니까 소프트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병법서가 MPL과도 참 적용이 많이 되고,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침서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 하나만으로도 손자병법을 적용을 한 MPL 관련 책 소개가 하나의 시리즈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은 챕터별로 MPL과 적용해서 이야기할 것, 생각할 것들이 많다. 빌 게이츠도 말하죠. 빌 게이츠의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손자병법은 오늘의 나를 만든 책이다 라고 빌 게이츠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자병법을 이걸 한번 이야기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바로 계예요. 계산이죠. 그러니까 미리 계산을 해서 승리를 계획하는 거죠. 선승 이후 구전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미리 승리를 계산을 해서 이후에 전쟁을 하는 거죠. 피를 흘릴 경우가 없거나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안정적이고 전쟁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아닐까, 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MPL 시장도 제가 봤을 때는 연성, 소프트한 전쟁이 아닙니다. 더 치열한 전쟁 환경이거든요. MPL 시장이. 그런 환경에서 미리 이길 것을 계산해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MPL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이 아닐까라는 이 첫 번째 내용일 것 같아 오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고, 묵도의 묵돌 선우가 이제 흉노의 왕을 의미하거든요. 광대하다는 뜻인데, 묵돌 선우가 어떻게 이제 그 태왕이 되었고, 이제 본인의 아버지를 죽여요. 결국은 그 과거에 그런 왕가들은 그런 암투가 있잖아요. 가족 간에도 이 계모가 있고 이복 동생들이 자기들을 항상 노리다 보니까 본인이 태자 시절 전쟁에 나갈 때부터 이렇게 소리 나는 활을 이렇게 쏴요. 소리 나는 활을 저쪽으로 쐈는데 그쪽으로 활을 쏘지 않는 이제 부하들을 참살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처한테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아끼는 그 선왕의 아버지가 아끼는 에마에게도 해요. 똑같이. 그런데 그때 이제 활을 쏘지 않은 부흥사들을 골라내서 죽여버리죠. 그러고 나서 본인의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되죠. 왕이 되고 자신의 이제 이복 동생들과 계모들을 처단을 합니다. 하고 강력한 왕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호라는 지역의 왕이 뭘 보냅니다. 뭐 서신을 보내서 너의 뭐 부인을 바쳐라, 상납해라, 다 들어줘요. 들어다가 방심을 하게 만들어요. 상대를 방심을 하게 만들어서 갑자기 이제 너희가 쓰지 않는 땅을 내어달라라고 했을 때, 그거 쓰지 않는 땅이니 내어주지 맙시다, 내어줍시다 라고 한 관료들을 또 참사를 시키고 바로 진격을 합니다. 상대가 방심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진격을 해서 처단을 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흉노가 상당히 커지는데, 묵돌선으로 인해서 MPL도 이렇게 좀 적용시켜 볼 만한 게, 제가 모텔을 많이 취급을 하잖아요. 모텔을 취급할 때 MPL을 사오기 전에 미리 상대에게 좀 정보를 잘 흘려요. 이렇게 이제 김해시 어방동의 모텔은 답이 없다, 경매 낙찰이 안 될 거다, 경매 낙찰가율이 엄청 떨어졌다 라고 채권사한테 막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하다가 제가 미리 채무자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이죠. 차주를 구해서 금융 비용을 끌어안고 이걸 인수해 갈 수 있겠냐라는 그 새로운 채무자를 구한 상태에서 채권 계약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미리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가격은 이 정도인데 미리 채권으로 싸게 사와버리는 거예요. 사와서 채무자를 구해놓고 미리 계산을 해놓고 익시트를 전략을 짜놓고 채권을 싸게 사와서 먼저 금융 비용이
현 채무자가 왜 부실이 났는지, 금융비용이 이 정도다, 매출이 이 정도다,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때 새로운 판을 짜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죠. 금융비용을 확 낮추고 매출을 더 올려서 남는 구조를 만든 상태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21억 정도에 파는 거예요. 16억 5천에 사온 채권을. 그렇게 미리 계산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오늘 손자병법의 이야기와 빗대어서 NPL 채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 시리즈를 좀 꾸려나가 보겠습니다. 경제적 자유, NPL 투자가 답이다. 론파일러였습니다.